오, 영어로 나와. 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네, 2기 중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 1기 때보다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왜 그러는 거지? 어, 그냥 명리 1기는 명리를 내가 아는 걸 그냥 가르쳐 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 지식을 조금 더 좀 다듬어서 잘 전달해 드리자 이런 측면이었는데 지금 2기에서는 제가 거기다가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뭐 읽은 책이든 경험한 거든 그거를 접목시켜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걸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떨린단 말이죠. 네. 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뜻깊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살짝 저의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은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니까 저에게 귀문이라는 귀문관살과 원진살 때문에 제가 이 보여지는 현상에서의 세속적인 것 외에 좀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약간 좀 슈퍼내추럴한 거, 초자연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연하고 같이 살았던 것도 저의 어떤 그런 기운에 약간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에서 철학과를 일지망을 한 건 아니지만 성적이 원진살과 기문살이 슈퍼내추럴해요. 슈퍼내추럴해요. 왜냐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 약간 영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원진 기문도 지지에서의 어떤 글자들이 특히 더 센 글자들이 있거든요. 뭐 인유가 있으면 인모, 그 다음에 뭐 사술에서 술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세속에 맞춰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공허함이 왔어요. 내가 일반 사람들처럼 아무리 흉내내고 살아도 나는 거기에서 행복하지 못하구나. 내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척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처럼 정말 나를 표현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하고 대운을 보니까 30 그 대운에 인성이 이제 들어오면서 너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지만 학교 다닐 때 날라리여서 다시 철학, 인문학, 영화를 엄청 공부를 하다 보니까 40이 딱 될 때 제 스스로에게 어느 날 이제 물었어요. 이제 저랑 어느 정도 대화가 이제 되면서 네가 죽기 전까지 뭘 하다가 너는 죽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지금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은 게 아니라 네가 죽기 전에 너는 어떤 걸 하면서 너의 노후를 보내면서 죽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딱 생각이 났던 게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늙고 싶다. 공부하다가 좀 저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살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맨날 이제 쓸데없는 생각만 많이 했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결국 명리까지 왔는데 명리를 공부를 하다가 제 대운을 보니 제가 너무나 대운대로 살고 있었어요. 사주대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던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할 시기에 명리를 접하고 전혀 다른 제가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분야에 하게 된 것도 제 운명이면 운명인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학문보다 명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잘 해석한 저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른 학문과 비교했을 때 너무 느꼈어요. 소름이 끼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파악하는 학문이 뭐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리학은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거를 들춰요. 심리 철학은 어떠냐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거다라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를 통해서 유추를 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리는 반대로 생년월시를 넣어서 이 사람이 태어난 그때에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이 오행의 특징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형성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이 사람을 좋게든 나쁘게든 변화시킨다라는 이게 정해져 있어서 좀 비관적이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청기누설이 될 수도 네. 공부를 할수록 사실은 소름인데 이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뭐에 취약한지 어떤 측면에서 건들면 이 사람의 이 단점, 그러니까 약한 부분, 취약점을 그거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나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이거를 건드려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쪽으로 이 공부를 하면 결국 그거는 자기가 지금 생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영혼이 네, 벌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되든 지금 생은 아니라도 근데 이제 다른 학문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다른 학문에서도 명리학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설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아주 깊게 공부는 안 했지만 그 과학 있죠? 무슨 과학이더라? 아, 고말라. 양자물리. 양자물리에 관한 책을 읽어도 그 명리랑 유사한 논리가 있고요. 다른 옛날에 저기 시대를 앞서갔던 철학자들 그리고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명리에서 파생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아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우리 거를 갖고 가기 전에 저기 조금 이거를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구축을 해서 사실은 좀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거는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먼저 경험을 많이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동양 쪽으로 눈을 돌리는 시기인데 본인들의 학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뭐 융도 그 동양 쪽에 꼭 명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나 다른 동양 학문을 그거 해서 MBTI를 만들었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상당히 불교나 이 그 음양오행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풀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논리를 읽어보면요. 이 음양오행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들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논리, 분석, 이런 언어들을 써서 잘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까고 보면은 그게 없어. 기반 근거가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명료하면 명료한 쪽으로 가고 감성적이면 감성적으로 나오고 니체처럼 막 복잡하고 약간 디오니소스적인 니체는 이성보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거 디오니소스를 그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식상과 쪽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강조한 사람들은 그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이론이 자기를 못 벗어나요. 어, 그래서 서로는 조금 길었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오늘은 그 제가 앞으로 첫 번째 30분 40분은 제가 앞으로 이기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걸 하고 이따 잠깐 5분 정도 쉬고 2부 후반부에서 음양오행으로 보는 인간에 대해서 모카토금수를 가지고 법륜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사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선생님하고 아이린 선생님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지루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초반에 이거를 네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이미 알고 있는 우리끼리는 알고 있지만 네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돼서 자. 오늘 비겁이라고 비경겁제 그 첫 번째 한 달은 비경겁제라고 해서 명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데 사실은 비경겁제만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이 6주차 그 6개월 과정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결국 본인에게서 나오는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인성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져서 사실은 자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본인이 목이냐 화냐
금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 보고 노력해서 전투적으로 살아 그리고 성공을 쟁취해 라고 밀어붙이는 사회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그리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 보고 너는 여자니까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살림하고 좀 있는 듯 없는 듯 순하게 살아. 이거는 이 사람의 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정관이니 정인이니 이런 걸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사회에서 통념에서 따르는 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 사람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사회는 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맨날 자기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결국 뭐야? 자기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도 해 이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성공이고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을 본인이 인정해 주는 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겠구나. 저는 그거를 너무 느꼈어요. 거기에서부터 가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분리되면서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 분리되는 거를 그 인간이 신에서부터 분리되는 그 과정과 좀 유사하게 봐요. 그래서 락강의 욕망이론도 사실은 그 안에서 되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인간이 뭐 무슨 뭐 그 과일을 먹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됐다. 그것도 결국에는 누군가 절대자로부터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해서 본인이 하는 그 모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엄마예요. 아유, 죄송해요. 제 그림을 너무, 너무 과한데? 자, 아기가 뒤집어져 있나요? 자, 아기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빨고. 탯줄로. 자, 인간은 원래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죠. 엄마랑. 그러니 엄마가 곧 나이기도 하고 내가 엄마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서 살게 되면서 분리가 됐잖아, 엄마랑. 여기에서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분리불안. 이 분리불안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원천적인 이 고통이 나옵니다. 인간은요, 원래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존재예요. 그 역할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타인에게 뭔가를 주고 관계를 맺고 뭔가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를 그거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독한 게 싫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줘야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센 척하는 이유가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 원래가 사람 중에 센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방금 센 척이라고 한 데서 뉘앙스가 그거 한 게 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프리텐드 그런 척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 센 척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안으로 더 약하다는 반증이 세게 나와요. 그게 음량이에요. 네, 세상 모든 게 음양인데 겉이 딱딱하면 속은 물렁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해요. 겉이 물렁하면 상대적으로 속은 단단해야지만 이게 생명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딱한 사람은 속은 상대적으로 겉보기보다는 물렁하다, 약하다,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겉을 세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속은 더 약하고 더 좀 말랑하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센 척, 진짜 강한 거 말고요. 센 척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 속이 그만큼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한 어떤 보호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내부 안에 이 강함이 있으면 굳이 센 척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기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리불안, 엄마로부터 분리된 이 분리불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고 그 다음에 소울메이트를 찾고 그 다음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나는 더 잘나고 싶고 더 높게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본인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이 분리불안이 본인 스스로의 만족을 조금 뺏어가는. 그래서 이 분리불안은요, 결국 뭘로 채워되는 줄 아세요? 이 엄마와의 연결고리.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 내가 지금 혼자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연결되는 거는요. 아주 쉽게 일차원적으로 우리가 흔히 자존감 부족하면 공부해.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공부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공부입니다. 공부는 이제 제가 2부에서 법륜도를 그리겠지만 법륜도에서 인성은 엄마를 의미하고 공부를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를 넓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 뇌구조가 다시 바뀌면서 내가 새롭게 재구성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넓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넓어지면 이 막혀있던 뇌고리가 이렇게 뚫리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바보 같았구나. 세상은 정말 넓고 내 인식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주변 사람도 바뀌구나 하는 그 인식이 들어오면서 막혀있던 그 혈자리가 뚫리는 세상은요 막혀있으면 불통되면 아파요. 몸도 피 안 돌면 몸 아프잖아요. 사주 원고 사주가 똑같아요. 피가 안 돌고 막혀있는 사주는요 병나요. 그게 정신이든 육체든 막혀있으면 병나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식도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치고 인식이 열려있는 사람 없어요. 그 공부라는 거는 반드시 책을 막 수학책 풀고 막 이런 공부 말고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아 그런 것도 있었어? 내가 몰랐었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근데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을 흔히 꼰대, 꼰대라고 하고 어... 몇 분이 계시지? 조미경 선생님 들어오셨구나. 네. 꼰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또 명리 그쪽으로 하지만 좋은 운도 오지 않아요. 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굴러가요.
굴러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도 받고 좀 흉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운도 계속해서 굴러요. 그러니 막혀 있는 거는 뭐든지 문제가 돼요.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걸 뚫어야 공부고요.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막혀 있는 내 뇌구조를 뚫고, 자, 이 소통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소통은 사실 인간하고의 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흔히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대화를 하고 말을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근데 그것도 해당은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소통은요. 요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인식을 열어서 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내 지식과 예, 한마디로 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뭐 해? 이런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열고 나면 그 다음에 기를 교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일운 보내드리자, 일운 방송하잖아요. 오늘은 금기운이야. 금기운이 와, 나에게. 그게 좋든 나에게 힘들든. 근데 나는 금기운 너무 싫어. 나는 목기운만 좋아. 이럴 수가 없거든요. 금기운이 오면 또 금기운을 받아들여서 이 금기운을 또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 우주와의 어떤 소통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정한 소통이 우주하고 자연, 이 안에는 뭐 인간도 포함돼요. 인간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통까지 하잖아요. 공부하고 열려서 소통하면 결국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연결돼요. 이게 제가 신이란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종교가 뭐 기독교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자연의 섭리 자체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범신론자예요. 모든 인간은 신의 하나의 조각이고 자기 내면화를 먼저 하셔야 돼. 규림 씨, 자기 내면화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예예예. 그런데 자기 내면화를 하고 나를 타자화시키기도 해야 돼요. 자기 내면화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양. 그래서 오행에서 명리에서 얘기하는 음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자기 내면을 시킨 다음에 자기를 또 밖으로 꺼낼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신과의 연결이 절대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결국 태초에 이거 있죠.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거. 요런 연결됨을 느껴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소외감이 없어져요. 소외감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라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소외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내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신 어른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혼자서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그렇다고 자기 혼자만 잘 노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없어도 나 혼자 그냥 오타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오타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교감하되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서 돈도 별로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지금 잘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충만할 수 있는 거. 나는 우주의 하나의 존재로 우주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이 우주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고 나는 그런 존재야. 근데 뭐 내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야. 하지만 사랑받을 가치는 있는 존재고 내가 굳이 반드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생명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 소외감이 없어져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영화든 어떤 소설이든 모든 거에서 가장 다루는 게 인간 소외예요. 철학자들의 화두가 인간 소외인데 그 소외가 다른 사람이 날 껴주지 않아서 나 혼자 있는 그런 소외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단절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 충만함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것까지 갔을 때 인간이 혼자서
자신감 있게 두 발로 땅에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저는 공부인데 명리학이 그런 과정을 가기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명리학만 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인문학 공부를 하셔라. 다른 공부를 해야 명리학이 더 잘 보인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른 학문과 같이 갈 때 명리학은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에요. 아, 내가 결국에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결국 내 인생은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답지가 내 손에 있거든요. 사실은 답지나 지도가 내 손에 있어요.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도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위험한 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나쁜 거는 좀 막지 않을까? 그리고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고 나에게도 분명히 때라는 게 올 텐데 그 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나만큼이나 힘들고 지리멸렬한 삶을 사는구나. 결국 인간은 우리가 개미들의 그 모여 있는 걸 보듯이 우주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수많은 개미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나 우리 가족 돈 막 이런 어떤 그 고통 있죠. 거기에서부터 조금 해방되는 거. 느끼게 되는 경지가 돼야 그래도 조금은 이 삶에서 자유로워요. 저는 이 육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육체라는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고 아줌마고 그리고 일산이라는 시에 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환경에서 내 정신은 지금 프랑스를 가고 싶어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이 정신과 영혼이 계속해서 서로 좋을 땐 보조를 맞춰주지만 이게 안 맞을 때는 정신과 육체의 괴리가 커져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정신병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심하면은 이제 몸에 병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몸도 통해야 되고 정신도 이 통하는 거 세상하고 통해야 되고 돌아야 되고 뚫려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나를 알고 나서 허물 벗듯이 조금씩 조금씩은 나의 어떤 과거로부터 힘든 과거 빠이 지우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연민으로부터 빠이 그런 거를 다 벗어내고 가야지 무조건이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릿속에 많이 넣는다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어.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고 그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지난 나의 과거랑은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김상훈 씨라고 와칭 쓰신 분이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거울 무슨 명상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고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싶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에게 영상 보여주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랑 이제 파일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역효과가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게 되는 분들은요, 지금 아마 운때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뀌는데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거를 봤을 때 역효과가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쉽게 거울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그 명상 하나로 바뀔 수 있으면 힘들게 뭐하러 공부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실 때 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몸도 바뀌고 머리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서로 조화를 맞춰서. 근데 거울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그거 한들 이 머리가 못 따라가고 몸이 못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누군가가 뭔가를 주는 거를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살 뺄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 이 기계가 해주는 거는 다시 돌아온다고.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와 그 다음에 이 행동이 같이 가야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재밌으신 분들은 재밌으실 거고 그거 하지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왜 인간을 알고 싶은지 단지 내가 좋은 운때를 맞이하고 뭔가 더 나은 그거 아니 결국에는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은요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나로부터 내일은 다른 내가 되고 싶어서예요. 지금 내가 만족스러우면 굳이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지 않아요. 긍정으로 바뀌고 싶고 조금 희망찬 걸 갖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본인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 몇천만 원, 한 1억 주고 굿하면 바뀔까요? 그렇게 쉽게 하려는 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살짝 저기 돌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내 의식이 내 육체를 움직여서 이 두 개가 같이 변화해야 돼요. 머리로만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는 엄청 똑똑한데 몸을 안 움직여서 게을러 이것도 안 되고요. 맨날 다이어트해서 몸은 날씬한데 머리는 비어 그것도 안 돼요. 육체와 정신은 결국 같이 가야지 된다라는 거.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고. 자, 일부 정리를 할게요. 인간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완전함을 느끼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불안이 없고, 만족하다가 혼자서 외부로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소외감과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는 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원죄라고 해야 될까요? 갖고 있는 평생의 고민, 갈등, 인간은 뭐 누구나 외롭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걸 갖게 됐는지에 대한 공부,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내 지금 현실, 지금 우리 가정, 나 내일 뭐 해야 되는데라는 이 작은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고 조금은 더 크게 약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즉 나를 좀 밖으로 끌어내고 다른 존재를 내 안으로 좀 넣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이제 되면은 나중에는 약간 영적인 기운 제가 뭐 너무 슈퍼내추럴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어떤 우주의 어떤 기운이 본인 안에 느껴져요.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닫아놓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열어두시면 이걸 느끼는데 그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내가 그냥 자연의 하나에 움직여 가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리듬을 느끼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좋은 거는 내가 나 혼자만 지금 뒤떨어져 있고 나 혼자만 지금 못 나가고 나 혼자만 지금 그거 하고 이런 어떤 소외감.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 소외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체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문 닫아는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상대적인 빈곤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은 거기서 행복해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든 어떤 거에서든지 성공이든 어떤 거든지 이게 사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훨씬 더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틀기에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경험한 거라 뭐 아주 아직 저도 다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거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쫓는 자에게 성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서 다시 우주와 연결됐을 때 그런 사람에게 그 뒤에 어떤 행복이든 아니면은 그게 오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여는 거지.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뭐라고 뭐 인문학 강의를 그거 하겠습니까? 네. 네, 규림 씨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고집도 좋은 거는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모든 걸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명리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그 조화, 밸런스를 이루는 거. 무조건 다 버려라도 아니고요. 무조건 다 가져다도 아니에요. 이 버리고 가져야 될 때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 조화, 균형을 잘. 너무 바른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답답하고요. 너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안정이 없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이 저글링 하듯이 이거를 잘 하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선인들이,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늘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가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하나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어느 하나의 틀에 딱 들어가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무 같다 싶으면, 너무 이쪽 한다 싶으면, 이거를 평생 맞추고 살아야 되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해. 그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싫어. 나 그냥 여기 있을게 하고,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가 대표적인 거죠. 네. 자, 2부에서 뵐게요. 갑자기 꺼지면 저도 당황스러우니까요. 네, 여러분 조만간, 금방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저 혼자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지금, 잠깐만요.